안녕하세요. 청신의 TV 띵프로입니다. 구독자님, 시청자님들 사랑합니다. 제가 이곳 라오스에 정착한 지도 어연 2년이 됐습니다. 2년간의 저 나름대로 라오스의 생을 마감하고 뼈를 묻는 마음으로 정착에 힘을 쓰고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애정관계 20대하고 현지 여성 20대 여성과 썸이 가능할까 1, 2, 3편 해가지고 최종편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정말 우리 그러죠. 맨발에 헤딩한다고 맨 땅에 헤딩한다.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저는 무작정 여기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17년간의 골프 프로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를 피해서 이곳 라오스로 와서 우리 7, 80년대를 회상하면서 제가 마지막 삶을 노후를 이곳에 와서 정착하려고 마음 먹고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다행히 저는 중국에서 쿤밍, 곤명, 레이크뷰 골프장에서 헤드프로로 있다가 같은 지주회사인 이곳 비엔티안 레이크뷰 골프장으로 이직하는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골프 프로로서 직장을 가지고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지인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유튜브님들의 도움을 받고 들어오게 돼서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이야 혹시 한국에서 이거 라오스로 들어오셔가지고 정착을 하려는 분들이 노후 생활이라든가 이쪽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담 다큐로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제 전편으로 보면은 애정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 2, 3, 4, 5편으로 해서 최종편까지 20대하고 썸 60대가 이루어질 수 있나 하고 또한 실패한 경험 또 진행하고 있는 애정관계 이런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 라오스의 여성들은 특히 젊은 여성들 10대도 마찬가지고 20대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여성들이 제가 보기에는 순진하고 착하고 아주 꿈이 없는 위장에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20대 여성들은 한국의 5, 60대 이렇게 하고 하면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재정관계 즉 돈이겠죠. 주변에 보면은 이곳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도 이곳의 여성들을 서로 교제하거나 결혼을 하려면은
지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참금도 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처갓집이죠. 그렇게 처갓집 뭐 장모님 쪽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곳에서 만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불 이상이면은 무척 큰 돈이죠. 그러니까는 이곳의 서민들은 만불, 2만불은 집을 한 채로 질 수 있는 그러한 돈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20대하고 가정을 꾸미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돈하고는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으로서 가능하면은 돈은 어느 정도 이곳 라오스의 문화니까 지참금은 어느 정도 현지인들보다는 조금 낮게 지불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욕심은 그거보다도 돈은 어느 정도 지참금으로서 주더라도 어떤 서로 끈끈함이 있어야만 아무래도 같이 살더라도 좀 더 끈끈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어떤 누구의 소개라든가 어떤 만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관계를 좀 오래 이끌어가고 그 집의 가정, 또 상대 여성의 생활 정도라는 것보다도 어떤 교육 수준 관계, 또 인품. 근데 보면은 제가 처음 여자,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여자 봐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곳 여성들은 순진하고 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걸 잘 믿어요. 잘 믿고 정에 약합니다. 그 정에 약하다 보니까 이곳 여성들이 어떤 재정적으로나 돈을 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다만 첫 번째 여성한테는 조금 제가 표신하게, 이거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사귄 여자니까 조금 돈이 좀 들어가고 실패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크게 돈을 별도로 이렇게 막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냥 좋아하는 여자면은 또 더군다나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20대면. 뭔가 해주고 싶고, 옷이라도 가서 해 입히고 싶고, 하다못해 장신구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남성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기가 주는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주는 기쁨이 더 좋다려는데 받는 기쁨보다 이 선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줬어요. 그쪽에서 달라지 않아도 하다못해 옷이라도 사다 주고 신발이라도 사다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 남자들은 많이 주고 정에 약하기 때문에 많이 줍니다. 근데 이곳
여성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진하고 착하고 그러한 위장에 탈을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왜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틀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뭐 가깝게 뭐 살갑게 뭐 메시지도 뭐 사랑한다 뭐 많이 하는데 점점 가면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즉 뭔가 많이 안 가면은 극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발이 없어진다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보고 제가 애정관계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곳 여성들의 저로서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냥 어떤 위장의 가면과 탈을 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남성들의 그 순진함, 즉 많이 그 마음 약한 마음으로 이번 여성들의 그 위장에 탈을 쓴 것에 넘어 속지 말아라. 속지 말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재정보다는 돈보다는 정말 정으로 맺을 수 있는가를 자주 접해서 상대 여성에게 그걸 끌어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2년 동안에 세 분의 그 여자를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느낌 바로는 처음하고 나중하고 틀려요. 제가 세 번째 여성하고는 하다못해 이곳 4월 13일 삐마이, 그러니까 라오스의 새해입니다. 새해를 지내서는 뭐 약혼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삐마이 지내고 나니까 지금 약혼이 두렵다. 우리가 조금 더 사귀어보고 더 생각해보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밀당이 아니라 과도기를 쭉 이어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편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곳 라오스 여성들을 선택하려면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특히 내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물, 술, 그리고 한국 분들의 접촉이 잦은 직업을 가진 여성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좀 맥주집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또 골프 캐디. 이거 골프 캐디는 외국인들은 막말로 한국 사람들 아니면 중국인들 호구를 못 먹고, 그래서 특히 굉장히 많은 캐디들 중에 대부분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은 그렇겠지만 캐디들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프로로 골프장에서 있기 때문에
캐디들을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저는 주로 중국 분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여성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사생활이 문란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뒤로 남자친구가 있든 아니면 결혼을 했든 자식이 있든 자녀, 근데 그걸 속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또 특히 단기간에 오시는 분들은 뭐 그냥 뭐 연애 정도 어떤 뭐 교제 정도로만 생각한다면은 뭐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가정을 꾸리려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러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라오스 현지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업뿐만이 아니고 장소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여성과의 만남의 장소. 대부분 한국 사람들 오면은, 한국 분들 오면은, 뭐 골프 치다 보면 캐디하고 접하는 거 와서 골프장에서 만나고, 아니면 맥주 한잔 하다 보면 종업원하고 만나고, 아니면 그 놀러 온 사람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난다든가, 아니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종업원이 예쁘고 착해 보여서 또 만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 사람들은 이곳에 정착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데에서 장소에서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 또 교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여성들의 직업, 그 다음에 그분들 만나는 장소를 가능 아니면은 대중적인 사람들을 상대하는, 특히 외국인, 한국인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나 장소는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제 지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70이 넘어서도 등려를 보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지금 새로운 터전을 집을 짓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아리따운 착한 20대 초반의 여성하고 가정을 꾸미고 사는 그러한 지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실패해서 헤어져서 많은 돈을 이렇게 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라오스와 한국 문화가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그 문화를 서로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곳 여성들이 같이 사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씻는 걸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갔다 오면은 샤워는 기본적으로 하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이곳 여성들은 잘 안 씻는데요. 씻지 않는데요. 그리고 게을르답니다. 이렇게 치우지도 않고. 이거 조금 그래도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의 사는 걸 보면은 매반, 즉 가정부, 가정 도우미를 두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더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도 차이가 좀 있어서 맞춰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시간 개념이라든가 또한 이 정렬,
특히 청결 문제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몸에 배이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맞추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중국인들을 상대를 이렇게 해서 레슨을 많이 하는데 중국인들도 시간 개념이 좀 약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옛날부터 빨리빨리라는 개념 때문에 시간 개념도 뭐 천투천매하고, 즉 한국의 레디오를 틀으면은 정시에 되면은 띠띠띠 하고 땡 몇 시 이렇게 얘기해주고 뉴스도 시작하고 이러는데, 이곳에 보면은 이거 문화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주차 문제는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되면 편한데, 뭐 남의 집 앞에 대도 진짜 정문을 가지 않고 차도를 막지 않는 경우에서는 뭐 아주 편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특히 내가 여기서 2년간을 차를 운전해 보면은 저는 저 밤에는 거의 안 다닙니다. 위험해서. 왜 그러냐면 이곳은 음주 단속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밤에 보면은 내가 주변에 한국 분들도 만나도 보면 전부 다 음주하고 다 운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오토바이. 낮에도 이곳은 대부분 보면은 편도 2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근데 이 오토바이들이 대부분 한 차선을 다 차지하고 다녀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왼손으로는 이 핸드폰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 정도는 기본이고, 그게 아니라 오른손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왼손에는 뭐를 메고 짐을 메고 한 손으로만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사고 나는 거 보면은 세상에 길도 좁고 우회전하는 데에서 좌측에 오토바이가 차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토바이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도 뭐 보험은 들어있지만은 이 보험 들어도 이곳에서 사고 나면 굉장히 외국인이 힘들대요. 그리고 또 오토바이하고 사고 나면 뭐 거의 차량이 다 100%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운전하다 보면 입에서 욕이 막 절로 나옵니다. 절로. 세상에 오른손 하늘 하면서 우회전할 사람이 자주 깜빡이 하고 계속 켜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곳에 좌우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이거 다 속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우회전할 사람이 자주 깜빡이 넣고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한 차선 그대로. 그리고 뭐 빨리 다니는 오토바이는 차 사이로 뭐 이렇게 막 다닙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정말 운전 조심해야 되는 거, 보험은 뭐 당연히 드려야 되고, 특히 오토바이. 그래서 저 나름대로 뭐 여태까지 뭐 어떤 사고는 한 번도 그렇게 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필요할 때만 레슨할 때만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지인들하고 식사나 아니면 제가 사진 동아리 모임을 이렇게 주최를 해서 다니는데, 그거 이외에는 밤에는 거의 안 다녀요. 그래서 이곳 라오스 여성들하고 교제하거나 약혼을 하거나 어떤 사랑을 이어가려면은 예방책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차량을 사서 명의, 하다못해 땅을 조그만하게 사더라도 명의, 그 명의 문제가 보통 뭐 차 하나라도 10,000불 이상이니까, 중고를 사더라도 그럼 몇만 불은 기본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곳 서민층에 있는 여성들은
몇만 벌이면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나올 때 틀리듯이 일단은 모든 것을 자기가 뭐 사랑하고 뭐 하고 해도 내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예방책이 필요하냐고는 뭐 명의할 때 가능하면 상대 여성 한 사람 앞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누구 지인 두 분의 이름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예방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꼭 법적으로 가서 재판에 가서 뭐 판사 앞에 가서 어떤 재판을 이는 것보다는 글이라도 거기에 조건 어떠한 1차, 2차 차선책, 차차선책이라도 전부 다 달아서 내 평생 꼭 이거는 당신한테 가려면은 100% 나한테 모든 것을 뭐 내 생을 마감한 다음에 너한테 간다든가 이러한 글귀라도 철두철미하게 놓고 시장을 받고 법무사 쪽에 가서 공죽을 해서라도 이렇게 놓으면은 이것도 여성들은 착하기 때문에 뭐 처음 시작할 때 끝에 갔다 다를지 모르지만 약간 법조로 가는 걸 싫어하고 이기 때문에 100% 예방책은 아니더라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년간의 라오스 생활에 두서없는 애정관계를 말씀드리고 이쪽 운전 문화라든가 교통 문화라든가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라오스 여성들의 착하고 순진하고 이러한 위장의 탈에 속지 마라. 처음하고 나중에 하고 다르다. 꼭 만나려면은 가능하면은 대중, 즉 외국인을 상대하지 않는 직업이나 장소에서 만나라. 그러려면은 정식으로 여기 결혼 소개업소는 정식으로 허가는 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한국 업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소개를 받는다든가 또 현지에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만든다든가 그러면은 그 현지 여성의 가정, 생활 정도, 교육 정도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될 겁니다. 절대 이곳 특히 젊은 여성들의 착한 순진한 이런 것 위장의 탈을 속지 말아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중적으로 외국인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을 피해라. 대부분이 아니겠지만 대중에는 굉장히 그 여성의 뒤에는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마음이 약해서 조금 지나다 보면 상대 여성에 혹 빠져가지고 더 이상의 그 뒷조사는 안 합니다. 그 뒤에 무서운 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를
빨리 가질 수 있는 여성도 의심해봐야 돼요. 뭐 생긴 지 얼마 됐는데도 뭐 잠자리를 빨리 간다든가. 이곳은 만나도 단둘이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상대 여성이 그 누구라든가 같이 나오든가 이렇습니다. 문화가 오랜 기간이 지내야만 둘이도 만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잠자리를 갖는다는 건 의심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오히려 또 기간이 너무 오래 질질 끄는 여성도 의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 여성들은 자꾸 속이고 감추려 하고 뒤에 애인이 있든 남편이 있든 자식이 있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래도 한국에서 요즘 특히 라오스 먼저 이전에는 뭐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여성을 많이 신경 썼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보면 대부분 라오스를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라오스에 가면은 여자도 많고 뭐 금방 될 수 있다. 금방 되는 거 이건 꿈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급히 서두르면은 실패가 99% 실패입니다.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저도 나름대로 한국에서든 중국에서든 정말 여성들을 많이 꼬드기고 많이 새겨보고 이러한 남자입니다. 그런데도 2년 동안인데도 아직까지 확실한 여성을 찾지를 못했어요. 어디 가도 뭐 나이에 비해서 낮게 보고 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젊게 보는데, 그리고 또 나름대로 뭐 차도 갖고 다니고 이래도 보면 외국 여성들이 뭐 관심도 가질만 한데도 제가 2년이 됐는데도 아직 확실한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가고 있는 여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확실히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만큼 한국의 남성들이 라오스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기서 오래도록 살고 와서 서로 하다못해 뭐 말이 안 통하면 폭력기 가지고 그래도 하더라도 오래도록 정말 오래도록 해봐야 된다. 정말 쭉 사귀다가 잠자리도 해봐야 되고 건강 체크도 해봐야 되고 그 가정사도 정도도 또 체크해봐야 되고 이래야만 되는 거지. 쉽게 뭐 하면 실패 확률이 많습니다. 단 이건 있어요. 뭐 쉽게 마무리 이만불 딱 지불해갖고 사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건 진짜 돈으로 사다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정이 없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겠습니까? 이거에 있어 오래된 사람들도 보면은 여성들하고 사는 분도 계시지만은 거의 오히려 오래된 분들 보면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여자가 없어서 아니면 여자들하고 뭐 이렇게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여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라오스에 와서 배필을 찾는다든가 가정을 꾸민다든가 그냥 뭐 젊은 여성하고 뭐 산다 뭐 이러한 꿈을 가지려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오래도록 정말 이 인연 저 인연 딱 겪어보고 선택하심이 옳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쉽게 라오스의 위장의 탈을 쓴 여성들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거만큼은 강조하고 싶은 일입니다.
두서없이 저의 2년간의 애정관이라든가 이곳 생활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 두서없는 말에 많은 이해를 바라고 제가 강조한 것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주시고, 이것 또한 저 개인 의견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제 주관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신의 TV 띵풀이었습니다. 잠깐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